자, 우리 그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좀 찬찬히 하나씩 하나씩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찬찬히 한번 좀 해보자,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첫 시간부터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등식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항등식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항등식은 뭐라고 했어? 별은 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걸 같다고 말해주는 게 항등식입니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별은 세모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게 다른 거를 같게 해주세요라는 의미의 등호입니다. 라고 했었죠. 둘 다 등식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등식의 성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 오케이? 등식의 성질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일단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일단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이거 먼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쉬운 얘기니까 잘 들어봐봐. 봐봐. 우리가 보통 이제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면 양변에다가 똑같이 내가 더하기 C를 해도 이 등호 변함이 없죠. 그죠? 그냥 같은 거야, 여전히. 빼기 C를 해도 여전히 변함이 없지. 그 다음에 곱하기 C를 해도 여전히 변화는 없을 거야. 나누기 C를 해도 되고 나누기 C를 해도 돼. 다 괜찮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나누기 C를 했을 때 나누기 C를 하는 요 상황이 됐을 때는 절대로 C가 0이 아니어야만 이 식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0으로 나누는 것 자체를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 이게 좀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됐어? 여기까지 괜찮죠? 이거 되게 쉬운 이야기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등식의 성질 중에서 요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성질을 너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요? 일단 이거 가지고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방정식이라는 걸 풀 거야. 됐어? 그럼 잘 봐봐.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싶은 게 뭐냐면 1차 방정식. 다시. 1차 방정식이라는 걸 풀게 될 텐데 이게 중학교 때는 그렇게 막 어렵다라는 느낌 자체가 전혀 없었을 거야. 왜냐면 잘 봐봐. 여기에 지금 2x 더하기 4가 있었어. 여기 얘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8이래. 지금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해보자. 됐어?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풀고 싶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어떤 계산을 하지 않아도 우리 암산으로도 사실 충분히 가능하지. 저기 저 x값은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얘를 풀기로 작정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죠? 여기는 요 녀석을 이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근데 넘어갈 때 더하기는 뭘로 마이너스 4로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넘어간 이 행동을 가지고 우리는 이항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얘가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이유를 혹시 알고 있나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x는 뭐가 돼? 계산하면 4가 되죠. 그랬을 때 여기는 요 녀석은 이쪽으로 또 마찬가지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얘는 분모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랬을 때 여기는 얘는 왜 분모로 넘어가? 여기는 얘는 왜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넘어가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니? 알고 있는 사람 손. 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자, 좀 전에 설명했어요. 좀 전에. 등식의 성질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항이라는 행동을 하는 이거는 결국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양변에 똑같이 4를 빼줘도 양변에 똑같이 4를 빼줘도 그 등호에는 영향이 없어라는 사실 때문에 여기 있던 꼴배기 싫었던 4를 없애주려고 나는 양변에 똑같이 4를 빼줘가지고 요렇게 없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얘 빼기 얘로 남게 되는 이런 게 지금 뭐야? 이항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쉬운 얘기죠. 이해돼?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이 이야기는 양변에 똑같이 뭘로 나눠버려도 2로 나눠버려도 결국 이 등호에는 영향이 없어. 똑같은 상황이 될 테니까 양변에 2를 나눌 거야. 왜? 난 여기는 얘가 꼴배기 싫거든. 그럼 여기는 얘를 약분시킬 수 있는 2를 양변에 나눠줘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모양이 되는 거야? 2가 분모 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얘는 더하기는 빼기로 바뀌어서 넘어가는 효과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 등식의 성질이라는 걸 사용해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이항이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여기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이야기는 단순하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 1차 방정식을 할 게 아니야. 뭘 할 거냐면 ax 더하기 뭐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2가 있었어. 그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2x 마이너스 a가 있었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자. 플러스 a가 있었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여기는 얘를 풀어주세요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넘길 거고 이쪽으로 넘길 거지. 그 모양 자체를 어떻게 만들 거야? 한쪽에는 x가 있는 형태로 만들고 한쪽에는 x가 없는 형태로 만들어줄 거야.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x가 있는 거 애들은 전부 다 한쪽으로 몰아서 이쪽으로 써줄 거고 x가 없는 애들은 이쪽으로 몰아서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써줄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얘는 a-2가 될 게 분명하고 여기는 얘도 여전히 a-2가 될 게 분명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됐어? 여기까지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여기는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얘를 이제 이쪽으로 넘겨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겨갔더니 결과적으로 얘가 사라지면서 얘가 뭐가 돼? 1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해는 몇이 됩니다? 1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이 행동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오늘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너무 당연한 행동처럼 보였지만 여기는 이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 되는 건지 봐봐. 여기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는 양변에 마이너스 2x를 더해줍니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 역시 마이너스 2를 해줍니다. 라고 생각해줘도 괜찮잖아. 그죠? 그런데 등식의 성질상 여기 있는 얘 더하기나 빼기 그리고 심지어 곱하기까지는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무조건 다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에 나누기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뭐라고 했어? 0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잖아. 얘가 0이 된다면 이런 건 수학에서 용납할 수 없어요 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내가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을 만들었을 때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얘를 이쪽으로 넘기는 행동 자체가 뭐야? 양변을 뭘로 나눌 거야? a-2로 나눌 거예요 라는 뜻인 거잖아. 그죠? 근데 그 a-2라고 하는 게 0일 수도 있죠. 그지 않니? a가 2였다면 얘는 0인 거야. 만약 a가 2가 아니었다면 0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여기는 요 녀석이 0인지 아닌지에 대한 다시 0인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 그리고 나는 실제로 여기는 얘가 0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답은 1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안 돼. 오케이? 왜? A의 정체를 나는 모르거든.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A라고 하는 게 그러면 2가 아니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그다음 두 번째로 A라고 하는 게 2라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은 A가 2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 수 있는 상황들이 각각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2가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는 얘 이쪽으로 나눠도 괜찮은 거니까 그때는 X값이 1입니다라고 해서 내가 얘 해는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두 번째, A가 2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A가 2였다면 여기는 얘가 뭐가 돼? 0이 되죠. 여기는 0이 되죠.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이쪽으로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넘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렇다면 얘는 넘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얘의 형태는 0 곱하기 x는 0입니다라는 이 형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어. 그냥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야? 관찰을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다 x에다가 뭘 곱해도 이게 0을 곱해진 거기 때문에 이 결과는 반드시 0일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여기는 0이잖아. 그럼 여기 봐봐. x에다 내가 1을 넣어도 답이고 2를 넣어도 답이고 3을 넣어도 답이고 0.1을 넣어도 답이고 다 답이죠. 그러면은 결국 여기 있는 얘는 x는 해가 이걸 만족하는 해는 뭐가 된다는 소리야? 얘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게 중요한 상황 잘 봐봐. 이런 경우였을 때는 해가 딱 하나인 1인 상황으로 한정시킬 수 있는데 A가 2인 상황이 됐을 때는 그 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모든 실수가 다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리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된다는 소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이랑 고등학교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그냥 똑같이 지금 2x는 4입니다. 이런 형태였다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1차 방정식은 이런 형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얘는 숫자로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얘는 그냥 2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0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얘는 이제부터는 여기 있는 얘가 뭐가 포함되어 있어? 이쪽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0이라면 넘길 수 없고 0이 아니라면 넘길 수 있어. 라는 사실이 이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지. 얘가 문자로 주어져 있으면 반드시 얘가 0인지 아닌지에 대한 뭘 생각해 줘야 돼? 고민을 반드시 해 줘야 돼.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너희한테 요구하는 핵심 사항입니다. 실수하기가 되게 좋죠. 그지? 이거 어떻게 했어? 잘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은 1차 방정식. 일단 방정식 얘기 다시 한번. 요거는 안 해도 되죠, 얘들아. 방정식이 뭔지는 알고 1차 방정식은 이런 형태를 갖는 게 1차 방정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컸어 했을 때 여기 있는 요 녀석의 해를 구하면 AX는 B입니다라고 하는 요 형태로 내가 정리를 한 다음에 일단 첫 번째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A가 0이 아닐 때와 A가 0일 때로 나누어서 해를 따로따로 구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시연아? 아구 졸려. 다시. 상황에 따라서 어때? 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두 개가 될 수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되게 많을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의 해가 무조건 하나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1차 방정식의 해는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봐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가 0이 아닐 때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양변을 A로 나누는 게 가능하죠. 왜? 분모가 0이 아니니까. 양변을 A로 나눠버리면 결국 X라고 하는 건 A분의 B입니다라고 해서 한 쌍, 딱 유일하게 요걸 해로 갔습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해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런데 만약에 A가 0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여기 있는 얘를 이쪽으로 나눠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 자체로 관찰하게 되면 결국 뭘 관찰하겠다는 소리야? 0 곱하기 X는 B가 됩니다라는 이 방정식을 관찰하겠다는 소리거든. 근데 여기서 좌변을 관찰해보면 0 곱하기 X이기 때문에 X에 무슨 짓을 해도 X에 뭘 넣어도 좌변은 무조건 0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B가 만약에 0이 아니었다면 B가 0이 아니었다면 X에 무슨 짓을 해도 X에 뭘 넣어도 이 등식이 성립할 리가 없어요.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B가 만약에 0이었다면 어떻게 했어? X에 뭘 넣어도 전부 다 성립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서 B가 0이 아니었다면 결국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가 될 테니 X에 어떤 값을 대입해서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가 없어요. 그리고 해가 없는 상황을 우리는 수학에서 전문용어로 불능이라고 합니다. 네, 해가 없어요를 쓰기 귀찮으니까 불능이라고 두 글자로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 다음에 만약에 B가 0이었다면 결국 식은 이런 형태가 될 게 분명하니까 얘도 0, 얘도 0이니까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상황이 되니까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다시 해가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그런 경우를 수학에선 두 글자로 부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라고 정리해 주면 돼요. 이해됩니다? 왜 얘를 부정이라고 부를까? 부정은 좀 이렇게 네거티브의 의미가 좀 있잖아.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지지 않는다. 즉, 왜 정해지지 않을까? 개 많으니까. 너무 많아서 정해지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개 많아요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해 자체가 무수히 많아요. 이걸 뜻하는 거고 불능은 말 그대로 불가능합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는 이 상황을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이 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1차 방정식을 푼다면 봐봐. 다시 AX는 B입니다. 라고 하는 이 1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은 어디에 꽂혀야 되겠어? 여기는 요 녀석이 0인지 아닌지에 먼저 관심이 가야 돼. 제가 0이 아니란 보장이 있었다면 이쪽으로 넘겨줄 수 있는 거고 0이었다면 넘겨줄 수 없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수학에서 모르겠으면 뭐 한다? 가정한다. 분류한다. 이거니까 첫 번째
A가 0이 아니다라는 상황으로 내가 먼저 가정 분류해놓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는 X는 A분의 B예요라는 하나의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A가 0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데 B가 0이 아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 얘는 0 곱하기 X가 B입니다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겠죠. 이 상황에서는 해가 있었던 거고 하나 있었던 거고 이 상황에서는 해가 없었던 거야. 여기는 얘를 우리는 불능이라고 쓰기로 합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A가 0인데 여전히 B도 0이었다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얘는 0 곱하기 X는 0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X에 뭘 넣어도 다 성립하겠죠? 얘는 해는 뭐가 됩니다? 모든 실수가 됩니다. 가 되면서 얘는 부정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야. 경우에 따라 해가 달라져. 오케이? 그럼 이거의 답이 뭘까? 이 문제의 답은 뭐였을까? 이 모두가 다 답이었던 거야. 이런 경우일 땐 답이 이렇게 되고요. 이런 경우일 땐 답이 이렇게 되고 이런 경우일 땐 답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통째로 다 써주는 게 결국 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이게 1차 방정식 중에서 너희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로 한번 가보죠. 문제에서 이런 문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 이유는 뭐야? 문자가 없거든. 얘가 0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반드시 해석할 수 있거든. 이해되죠? 그럼 봐봐. 여기는 얘 같은 경우 이게 넘어가면 2잖아요. 이게 넘어가면 6이잖아. 그럼 넘어가면 3이겠죠. 얘는 3, 유일하게 해 하나 가질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어때? 3x 사라져버리면 결국 0은 4가 됩니다. 그죠? 이건 해가 있어 없어? 없어. 불능이 됩니다. 요거 없애버리고 없애버리고 똑같잖아. 그지? 두 개 완전 똑같으니까 x에다 뭘 넣어도 성립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 쟤는 부정의 경우가 됩니다. 해가 개 많아요. 모든 실수가 다 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가서 여기 1차 얘를 풀어주세요. 하나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봐봐. 자, 이거 가지고 해보자. 일단 이 방정식을 내가 현재 풀고 싶은 상황입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지금 x가 여기 있고 x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x가 있는 건 한쪽으로 싹 다 몰아버리고 싶고 x가 없는 것도 여전히 한쪽으로 싹 다 몰아버리고 싶어.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은 a제곱의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기는 얘는 4a의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나는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해주고 싶어? 이쪽으로 넘겨주고 싶어.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고 싶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뭐가 있어? 문자가 있었거든. 문자가 포함되어 있었거든. 그렇다면 나는 반드시 이 녀석이 0인지 아닌지가 당연히 뭐 해야 돼? 궁금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A가 1이거나 시연아 졸려. 좀 참자. A가 1이거나 A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A가 1이거나 A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쟤는 0이 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A가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었으면 제가 0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총 몇 가지로 분류를 해줘야 되냐면 세 가지로. A가 1인 경우 한번 바라보고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 한번 바라보고 세 번째는 A가 1도 아니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도 아닌 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럼 요 두 가지 경우는 얘가 0이 되는 경우고요. 여기는 요 경우는 얘가 0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A가 1이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가 0이니까 얘는 지금 0 곱하기 X는 여기다 1 넣어버리면 4 빼기 4니까 0이 되죠. 이 방정식을 풀어주세요라는 의미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A가 1이었을 때 해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모든 실수, 얘는 부정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을 생각해보면 여전히 얘는 0이 될 텐데 여기 있는 얘는 마이너스 8이 되죠. 그러니까 0x는 마이너스 8입니다라는 식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x에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성립할 수 없겠군요. 이 방정식의 해는 없을 거예요. 얘는 불능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 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여기 있는 얘를 넘겨도 괜찮죠? 됐습니다. 그럼 넘기자. x는 뭐가 되는 거야? a-1에다가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 해주고 여기는 얘도 4로 인수분해 해주자. 그러면은 똑같은 모양이 생기니까 얘 이상 하나는 지워줄게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a 더하기 1분의 뭐가 됩니다? 4가 됩니다. 라고 해서 다시 x는 a 더하기 1분의 4라고 하는 유일한 하나의 해를 갖는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답이 이거, 이 경우는 답이 이거, 이 경우는 답이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a 값에 따라서 여긴 얘가 해가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해가 하나이기도 하고 무수히 많기도 하고 다 달라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 이해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여기는 요 53번이죠? 253번 빠르게 한번 풀고 그리고 넘어갈게요. 다시 봐봐. 일단 첫 번째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는 이 형태를 어떤 형태로 바꿀 거냐면 나는 여기에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x가 있는 것들 싹 다 모아줄 거고 그 다음에 x가 없는 것들 싹 다 모아서 지금 일단은 제일 먼저 얘를 이런 형태로 먼저 변형을 할 거야. 이게 제일 먼저야. 1차 방정식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전개를 다 해보면 a제곱에 마이너스 5a에다가 플러스 4잖아. 거기다가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2x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2가 있어서 얘가 넘어가게 되면은 얘는 a제곱에 마이너스 5a에다 플러스 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뭐야? 그냥 a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일단은 이런 모양으로 변형했을 때 이 형태를 이렇게 변형했을 때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를 이렇게 넘겨주고 싶은 이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이거 인수분해 먼저 하고 가자. a-2에다가 a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좀 찜찜하죠. 왜? 여기 얘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뭔가 양변을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 걔가 0인지 아닌지 대한 관찰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a가 2인 경우도 살펴볼 거고 a가 3인 경우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a가 2도 아니고 and a가 3도 아닌 경우도 살펴볼 거야.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로 관찰을 해볼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봐봐.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관찰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돼? 왜? 얘가 0인지 아닌지가 나는 궁금했거든. 오케이? 그럼 얘가 0이 될 만한 건 2랑 3밖에 없었으니까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어. 그럼 얘네들 0 되는 거고 둘 다 아니라면 0이 아니라는 보장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A가 2였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얘는 지금 뭐가 돼? 0 곱하기 X가 0이 됩니다가 되면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부정의 경우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3이었을 때는 어때? 여기는 얘는 0x 곱하기 0x는 1이 됩니다. 여기는 얘는 불능의 경우가 되겠네요. 해가 없습니다. 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얘가 A가 2도 아니고 3도 아닙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얘가 0이 아니다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이제 넘길 수 있었다는 얘기고 그럼 X는 A-2 X, A-3분의 A-2가 된다는 소리니까 약분할 거 약분하고 결과적으로 X값은 뭐가 A-3분의 1이라고 하는 유일한 하나의 해를 갖는 경우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되나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의 해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종류의 해가 나올 수 있다. 이 흐름 자체를 정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를 보면은 봐봐.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을 보니까 x에 대한 방정식인데 해가 무수히 많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런 정보를 줬단 말이야. 라는 건 결국 내가 x를 다 몰아버리고 x 없는 거 다 몰아버려서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면 이런 모양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면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는 얘가 0이며 동시에 얘가 0입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야 해가 무수히 많아질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0인데 얘는 0이 아닌 이런 상황이 돼야만 해가 존재하지 않겠군요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해석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간단하게 1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해결 전략에 대해서 말을 해봐. 여기까지 충분히 다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절대값을 되게 어때? 무서워합니다. 그렇죠? 절대값을 보면 괜히 어때? 쫄려요. 그지?
그러니까 절대값을 보고 이제부터는 쫄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오늘 이 시간에 확실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총 3가지 얘기를 할 거야. 그중에 첫 번째가 뭐야? 1차 방정식의 해결 전략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야? 절대값의 해결 전략이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2차 방정식 해결 전략. 이총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절대값. 얘는 절대값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 봅시다. 도대체 절대값이라는 게 뭘까? 자, 일단 첫 번째. 그 정의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절대값의 정의는 뭐죠? 그러니까 절대값 x라고 해볼게. 절대값 x. 얘의 정의는 뭐예요? 시현아. 절대값의 정의가 뭐죠? 윤서야. 절대값 정의가 뭐야? 오, 수직선에서. 오케이, 좋아요. 여기는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는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절대값 x 마이너스 0과 똑같은 거거든. 마이너스 0은 보통 생략해서 그냥 절대값 x라고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x라는 녀석의 좌표와 0이라는 거의 좌표 있잖아. 요거 두 개 사이에 거리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값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다시 얘는 뭐라고? x와 0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절대값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불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 이렇게 수직선이 이렇게 있었어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에 지금 0이 있었어요. 그러면 x라는 게 얘들아 여기에 이렇게 x가 있었을 수도 있지. 그랬을 때 얘네들의 거리를 절대값 x라고 정의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만 가능한 게 아니라 또 어디도 가능하겠어? 여기에도 x가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 사이의 이 거리를 여전히 절대값 x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절대값 x-1이에요.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x와 1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최초로 일단 정의는 뭐라고요? 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여기는 얘를 실제로 여기는 요 녀석에 대한 식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식. 잘 봐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 경우인 요 녀석에 대해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지금 0보다 어떤 애야? 큰 애야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x가 만약에 0보다 컸을 때의 상황은 우리가 절대값 x는 뭐라고?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라고 정의를 했잖아. 그럼 x값이 분명히 0보다 크기 때문에 얘에서 뭐 한 거야? 0을 뺀 거죠. x 빼기 0이 당연히 거리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x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x가 음수 쪽에 있는 두 번째. x가 음수 쪽에 있는 상황이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절대값 x의 정의는 뭐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게 당연히 거리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는 0에서 뭘 뺀 거야? x를 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다시 얘는 0 빼기 x니까 마이너스 x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봐봐. 여기는 왜 x가 이렇게 있었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그 x에다가 뭘 붙여준 거야?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야. 그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절대값의 값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x가 뭐일 수도 있어요, 얘들아? 0일 수도 있죠. 그럼 0보다 큰 거 받고 작은 거 받고 0인 거 보면 다 본 거잖아. 그죠? x가 0이었다면 절대값 뭐가 되는 거야? 0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거기는 걔는 0에서부터 0까지의 거리니까 당연히 그 거리는 얼마가 되겠어?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봐봐. x가 여기다 0이었다, 여기다 0 넣었다. 그러면 얘 0, 절대값 0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고. 여기다 0 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0이야. 이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똑같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0이라고 하는 건 등호 자체를 여기다가 붙여줘도 되고, 여기다 붙여줘도 되고, 아무 데다 붙여줘도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따로 신경 쓰지 않고 둘 중에 한 군데에다가 그냥 붙여버리자.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0보다 큰 쪽에다가 많이 붙여. 작은 쪽에 붙여도 되고 둘 다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통상적으로는 0보다 큰 쪽에 붙입니다. 하나만 붙이면 되니까. 이해되죠?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정리해보면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될까? 절대값 x라고 하는 거는요.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n은
x가 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 n은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 이해돼? 됐어? 좋아요. 그래서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정의와 식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가 이 절대값을 발견했을 때 해결 전략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절대값을 발견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적인 해결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일단은 뭔가 계산하기가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도 괜찮아. 다시 봐봐. 여기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얘를 계산하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절대값이라는 기호가 있었기 때문에 계산이 어려운 거지. 만약에 저기서 절대값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봐. 절대값이 사라졌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절대값을 그냥 내 맘대로 막 지워버렸어. 그럼 x-1은 2x 더하기 4예요 라고 해서 이런 1차 방정식을 봤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얘는 어려운 문제니 쉬운 문제니? 개 쉬운 문제야.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이란 그 기호 자체는 우리의 계산을 방해하는 되게 요인이 되거든. 다시 절대값이란 건 뭐라고? 계산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그럼 절대값은 바라보자마자 무슨 짓을 하면 딱 좋을까? 절대값 다시 가장 기본적인 해결 전략은 뭐냐면 절대값 자체를 뭐 해버려? 없애버려. 절대값은 없애버리면 내가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 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없앨 건데 이거잖아, 그지?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이미 힌트가 나왔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n은 뭐라고 했어? 절대값 x는 x라고 했어. 무슨 말이야? 절대값 x가 x래. 절대값 x 대신에 x라고 써도 괜찮다는 얘기는 절대값 기호가 사라진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음에 x가 0보다 작았을 때는 절대값 x는 뭐래? 마이너스 x래. 여전히 어때? 절대값 기호가 사라져 버렸지. 됐어? 그러니까 얘는 뭐만 신경 써줄 수 있으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녀석의 부호만 신경 써줄 수 있으면 얘가 양수라면 마음 놓고 나는 얘를 x라고 취급해도 괜찮을 거고 얘가 음수였다면 얘는 마음 놓고 절대값 x를 마이너스 x라고 취급해도 괜찮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없애버려. 어떻게 없애버릴까? 어떻게 없애버릴까? 얘는 그냥 범위를 뭐 해버리면 되겠다? 범위를 나눠버리면 되겠다. 범위를 나눠버리기만 하면 알아서 절대값 기호는 없앨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절대값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 다음에 등등등 이런 어떤 식이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해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최초로 여기는 얘를 보면서 일단은 궁금해야 돼. 여기는 요 녀석. 궁금해. 뭐가 궁금해? 요 녀석의 부호가 굉장히 나는 궁금해. 왜? 얘가 양수였다면 여기 있는 절대값을 그냥 없애버려도 괜찮은 거고 여기는 얘가 음수였다면 병준아 집중. 얘가 음수였다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없애버리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절대값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됐을 때 여기는 얘 뭐만 알고 있다면 부호만 알고 있다면 뭐 할 수 있어? 당연히 절대값을 없애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 여기는 이 녀석의 부호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지? 그런데 수학이라는 곳에서 수학에서 모르면 뭐 한다고 했었지, 얘들아? 모르면? 수학에서는 모르면 하는 그 일정한 행동이 하나 있거든. 뭐가 있어? 지훈이 모르면 뭐 하지? 포기하는 거 말고 모르면 뭐예요? 가정합니다. 다시 모르면 항상 얘는 뭐 하냐면 가정하는 거야. 이게 수학에서 제1 원칙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얘기야. 아까 우리 1차 방정식 쪽 얘기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봐. 1차 방정식에서 AX는 B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녀석이 0인지 아닌지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얘가 0이라고 가정해놓고 풀어보고 0이 아니라고 가정해놓고 풀어보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이 0일 때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뭐 했어요? 각각을 가정해. 그 각각을 가정하는 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분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각각을 가정하는 걸 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가정한다 도 괜찮고 분류한다 도 괜찮은 거야. 수학에서는 항상 하는 패턴이 이거야. 그럼 여기서도 봐봐. 내가 여기는 이 녀석의 부호를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뭐 할 거야? 아, 첫 번째 저 동그라미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가정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 두 번째 저 동그라미가 0보다 작다고 가정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요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은 동그라미는 땡땡땡이에요. 요 식은 마이너스 동그라미는 땡땡땡이에요. 라고 해서 절대값이 없는 형태의 식으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바꿔줄 수 있어.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여기 있는 얘를 바라봤을 때 이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첫 번째 이 녀석의 뭐가 궁금해? 부호가 되게 궁금해. 근데 x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내가 모른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뭐 할 거야? 가정할 거야. x가 1보다 클 때와 x가 1보다 작을 때로 분류해서 생각을 할 거란 소리야. 그러니까 첫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가정하고 풀어보고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라고 가정하고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게 라고 한다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은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상황일 때는 뭐가 되는 거야? 단순히 x-1은요 2x 플러스 4가 됩니다 라고 하는 우리한테 너무나 쉬운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왜? 절대값이 사라졌으니까. 이해되니? 그럼 여기는 얘 근 구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구할 수 있죠. 그죠? 여기는 얘를 넘겨주고 넘겨줘 봤더니 x는 뭐가 됐어? 마이너스 5가 됐어. 됐나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구해봤더니 내가 애시당초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했는데 마이너스 5라는 답이 나왔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얘는 안 돼. 얘는 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됐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요 상황일 때를 가정해 놓고 생각을 해 본다면 x가 1보다 작으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네요. 해서 이렇게 여기 저기 주어져 있는 저 방정식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왔으니까 이런 절대값이 사라져 있는 이 1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거 넘겨가니까 3x, 요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면 얘는 3x가 마이너스 3이니까 x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라는 근을 열심히 구해봤는데 여기는 얘랑 비교를 해봤더니 x가 1보다 작을 때를 가정해놓고 내가 풀어봤는데 마이너스 1이라는 1보다 작은 녀석이 나왔잖아. 그지? 여기는 얘는 근인 게 확실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다? 그러니 여기는 이 방정식의 근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풀어줘요. 됐습니다. 다시 봐봐. 그러니까 절대값이 딱 있잖아, 얘들아. 절대값이 있는 식을 발견하잖아. 이제부터 우리는 절대값을 딱 보자마자 어때? 쫄지 말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하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귀찮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절대값이 하나 나올 때마다 범위를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올 때마다 가장 기본적인 해결 전략은 뭐라고? 절대값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하면 된다. 어떻게 없애버릴 거야? 범위를 나눠서 각각의 경우를 가정해서 절대값을 없애버릴 거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이야. 그럼 두 번째 문제 가보자. 두 번째 문제에서 자, 두 번째 문제는 절대값이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죠. 됐어? 절대값이 두 개나 있어, 하나의 식에. 그럼 여기서 한번 관찰해봐.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는 얘 부호를 생각해 되니까 마이너스 2. 자 봐, 나 보면 돼 지금. 마이너스 2보다 큰지 작은지를 고민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보니까 얘는 3보다 큰지 작은지를 고민하면 되잖아. 그럼 우리는 범위를 몇 개로 쪼개야 될 것 같아? 총 4개로 쪼개야 될 것 같거든. 근데 사실은 여기는 얘의 범위를 내가 쓱 수직선상에서 나타내 본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2였고 여기는 얘가 3이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보다 큰지 작은지 얘보다 큰지 작은지로 나누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 수직선상에서 전체 x의 범위는 몇 개로 쪼개지는 거냐면 3개로 쪼개집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9등분하겠다. 2개로 나누겠다는 소리잖아. 전체를 2조각 낼 거야. 2조각이 아니라 2번 자를 거야. 그러면 몇 조각이 되는 거야? 3조각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럼 절대값이 3개였다면 3번 자를 거니까 얘는 4덩어리가 되겠지. 그럼 범위를 총 4개로 가정해서 풀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절대값의 개수 플러스 1개의 범위로 나눠질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첫 번째 어떤 범위?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와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데 3보다 작은 범위와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로 x의 범위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잘 봐봐. x가 3보다 크거나 같았어요 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이 식을 다시 한번 관찰해봐. 그러면 x는 3보다 컸기 때문에 3 더하기 2라고 하는 이 녀석은 무조건 양수거든. 3 빼기, 다시 x 빼기 3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무조건 양수가 될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도 양수라는 보장이 생겼으니까 이제 절대값을 없애줘도 괜찮겠네요. 얘는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놓고 풀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어때? 절대값이 사라졌잖아. 어때? 1차 방정식 계산할 수 있겠죠.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얘의 결과는 2x가 8이니까 그냥 4가 됩니다라는 결론이고 그 4라고 하는 건 3보다 큰 게 분명하니까 여기는 얘는 근이에요 라고 확정 지어줄 수 있겠네. 두 번째 범위 가보자. 봐봐.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단 어때? 큰 거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2보단 큰 거니까 이 녀석의 부호는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2보단 크니까. 그 다음에 3보단 어때? 작거든. 3보단 작아. 3보다 작은 거에서 3을 뺐대.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이해되니? 얘는 양수가 되는 거고 얘가 음수가 된다는 확정이 생기는 거야. 이 범위 안에서는. 그렇다면 x가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였을 때 이 녀석은 그냥 똑같이 x 더하기 2로 풀어질 게 분명한데 여기는 이 녀석은 음수라는 보장이 생겼다며 그럼 마이너스를 달고 풀어지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풀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거 두 개가 사라지고 나면 5는 7이다라는 이상한 식이 나와버리지.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있어 없어? 없어. 여기서는 근이 없었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것을 더하기 2를 한 거니까 얘는 음수가 되고 얘도 음수라는 확정들이 각각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7입니다라는 이 1차 방정식을 풀어주세요라는 의미가 돼버리고요. 결국 얘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니까 얘가 6이 되면서 x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게 확실하니까 여기는 얘도 근으로 확정 지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는 이 방정식의 근은 뭐가 될까요? 4 또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이 방정식의 답이 돼요. 절대값을 해결할 때 절대값을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절대값 기호가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죠? 절대값 기호를 없애줄 수만 있으면 우리는 훨씬 더 편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절대값을 바라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해결 전략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해결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문제라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절대값을 볼 때마다 맨날 이런 짓을 하면 어때? 다시 한번 절대값은 뭐라고 얘들아?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은 거라고. 절대값 맨날 이렇게 하려면 어때? 귀찮잖아. 좀 귀찮다면 또 사람들이 또 뭘 만들겠어? 특수한 상황들을 만들어서 이 상황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이 상황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따로 뭐 해주면 되겠어? 암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전에 절대값을 봤을 때 너희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 전략이라고 한다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해됩니다? 이게 절대값을 해결하는 해결 전략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가보자. 오 뭐야 57번 문제 1번 봐봐. 일단은 여기서 방정식 x에 대한 방정식의 한근이 3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뭐 합니다? 성립합니다라는 뜻이겠죠. 그게 방정식의 근의 의미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3을 집어넣어 봤더니 뭐가 됐어? 절대값 7은 a입니다. 절대값 7에서 나의 관심은 이 녀석의 부호였을 텐데 쟤는 양수였으니까 그냥 7이 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a는 얼마가 됩니다? 7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궁금한 다른 한근이 궁금했던 건데 얘는 2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에 절대값이 7이 되는 다른 한근 얘는 지금 3이라는 근을 갖고 다른 한 녀석이 궁금했어. 얘가 궁금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매번 있잖아, 얘들아. 매번. 여기 지우자. 4번. 4번으로. 우리가 매번 범위를 나눠서 생각하는 거 너무나 귀찮거든. 오케이? 그래서 특수한 형태들이 있었을 때는 그 형태를 뭐 해주세요? 거기는 걔는 암기를 해놓고 있으면 해결하기 훨씬 더 간편해질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애가 뭐냐면 절대값 x는 a예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오케이? 물론 a는 0보다 커야겠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는 이 녀석은 결국 해가 뭐가 되냐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나와. 됐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는 a예요가 되는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는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는 x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a는 양수였으니까 해 맞고 a가 양수였으니까 얘가 음수가 되니까 해가 맞아. 라고 해가지고 됐습니다. 이 두 개가 반드시 무조건 해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발견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편안하게 절대값을 접근하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굳이 열심히 다 범위 나눠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2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걸 그냥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을 해봐봐.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이 뭐가 되겠어? 플러스 7이거나 마이너스 7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x 더하기 1이 7이라는 거거나 2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7이라는 소리니까 넘어가면 6이고 넘어가면 x가 3입니다라는 식 하나. 그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고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4가 되네요. 라는 두 개의 근을 구할 수 있고 3인 건 얘고 그럼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4였겠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충분히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특수한 형태 중에서 지금 시간에는 요거 하나 정도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갑시다. 나중에 너희가 이제 방정식, 부등식 계속 얘기하면서 방정식에서 편하게 풀 수 있는 형태, 부등식에서 편하게 풀 수 있는 형태, 함수에서 편하게 풀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들을 여러 개 계속 알려주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중에서 방정식에선 가장 기본적인 얘기,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녀석은 이렇게 처리하면 쉽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정도까지는 암기하고 갑시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절대값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히 다 끝났고요. 됐어? 좋아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오늘의 메인 테마 2차 방정식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형준아, 2차 방정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이것도 좀 개념적으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얘들아 그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등식의 성질을 사용해서 풀 수 있는 방정식은 1차 방정식밖에 없거든. 2차 방정식 원래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오케이? 다시 봐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2x 플러스 4가 6이에요. 그러면은 넘어가면서 2x는 2가 되고 넘어가면서 x는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건 다 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푸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정식은 사실은 1차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내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는 내가 등식의 성질을 막 아무리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x는 몇이에요? 라는 형태를 만들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다른 무언가의 도움을 하나 받아야 되는데 얘는 뭐의 도움을 받는 거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A, B는 0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발견하게 된다면 얘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자. 곱한 결과가 0이었다는 뜻은 둘 중에 하나, 적어도 하나는 0이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그러니까 둘 다 0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0이 될 수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입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 B, C는 0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과 똑같은 이야기는 셋 중에 하나는 적어도 0이어야 됩니다라는 뜻이 되니까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또는 C가 0이에요. 라는 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제 도움을 받아서 뭘 할 거냐면 2차 방정식이라는 걸 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봐봐. 다시 한번 써볼게.
x제곱에 마이너스 4x가 있었어.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다고 쳐보자.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걸 보면 항상 보자마자 했던 행동들이 있었지. 그럼 무조건 뭘 했어? 인수분해를 했었지. 무조건 인수분해했던 그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이냐면 얘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형태를 x-1과 x-3으로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얘가 0입니다라는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고, 얘는 두 개 곱한 게 0이라는 뜻이니까 얘는 0이거나 또는 얘가 0입니다라고 해서 여기는 이 녀석은 x-1이 0이거나 또는 x-3이 0입니다라고 해서 이제서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1차 방정식 두 개로 쪼개서 그 1차 방정식을 풀게 되는 1차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얘가 각각 1차고 얘가 1차였을 때 이거는 2차지만 1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이 되면서 우리는 이런 형태 때문에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3차 방정식을 봤을 때도 이 형태를 통해서 일단 3차식이 있으면 걔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결국은 1차 방정식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우리는 결국 뭘 하게 됩니다. 3차 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서 하게 될 얘기고. 어쨌든 지금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결국은 뭐냐면 이거야. 다시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에 해법이라고 부를 만한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이하나요? 일단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그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한다. 그러니까 해를 구한다가 푼다잖아요. 그지? 그럼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해서 풀 건가요?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수 있나요? 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방법이 뭐냐면 인수 분해에 의한 풀이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번만 더 쓸게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인수분해하면 x-1이고 x-3이 되기 때문에 얘 0이라고 하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얘는 1 또는 3이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푸는 게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얘들아 2차 방정식의 해법, 풀이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인수분해 말고 또 하나 뭐 있을까?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면 못 푸는 거잖아, 얘들아. 그지?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똑같이 있었는데 여기는 요 녀석이 플러스 5라고 해보자. 이렇게 줄였어. 아니야. 마이너스 3이었다. 이렇게 해보자. 됐나요? 그럼 저기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저기는 못 풀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2차 방정식 풀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의 방법을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첫 번째, 여기는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법은 뭘 이용합니다? a, b가 0이었을 때 여기는 얘가 a가 0입니다 또는 b가 0입니다라는 사실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뭔가의 제곱이 k입니다. 이런 형태로 내가 표현할 수 있다면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예에서 봐봐. 여기 있는 예에서 우리는 a의 제곱 마이너스 k는 0입니다라고 쓸 수 있고 a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k의 제곱은 0입니다라고 쓸 수 있고 a 마이너스 루트 k에다가 a 플러스 루트 k는 0입니다라고 쓸 수 있을 테니 얘는 a는 루트 k이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루트 k예요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해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는 얘부터 해서 이렇게 가는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바로 가게 되면은 여기는 얘랑 똑같은 얘기가 뭐다?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가 된다라는 요 사실을 이용해서 풀 수 있어요가 되는 거예요. 다시 a가 1차식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거기는 걔를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표현해서 거기는 걔가 어떤 상수가 된다라는 보장이 생겨버리면 그 완전 제곱식이니까 거기는 걔 1차식 하나 만들 수 있잖아. 그 녀석은 얘가 됩니다라는 1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 수 있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게 어떻게 푸는 어떤 방식이냐면 여기는 요 녀석을 x제곱의 마이너스 4x에다가
는 일단 3입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플러스 4가 필요하고 플러스 4가 필요할 테니 x-2의 전체 제곱은 7이 됩니다. 그러면 x-2가 뭐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x값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입니다. 즉, 이 녀석의 근은 2 플러스 루트 7이라는 거 하나와 2 마이너스 루트 7이라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걸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다.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사실 지금 여기는 얘는 거의 잊혀진 상태고 여기는 얘는 되게 또렷이 남아있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 때문에 그런 건데 세 번째 풀이 방법은 근의 공식에 의한 풀이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근의 공식에 의한 풀이가 뭘 한 거냐면 이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를 완벽하게 일화시켜서 만들어진 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존재한다면 여기는 얘는 근의 공식을 가지고 푸세요라고 너희들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는 우리가 잊혀진 상태로 우리는 근의 공식만 딸랑 외우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소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봅시다.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근은 뭐가 됩니다?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그 다음에 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는 0. 이거는 짝수근의 공식이라고 해서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됩니다. 라고 해서 이 두 가지 근의 공식 정도는 우리가 암기하고 있을 거예요. 됐죠? 근데 선생님 지금 뭐라고 했냐면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를 일반화시킨 거라고 했잖아. 그죠? 그게 근의 공식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냥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었어. 이 방정식이 있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를 근의 공식 없이 직접적으로 너희가 식을 변형해서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만든 다음에 직접 풀어주기만 하면 그게 바로 그냥 근의 공식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번 보여줄게. 일단은 여기 주어져 있는 것 중에서 여기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이 a는 굉장히 거슬리잖아. 그래서 a를 양변으로 나눠버려가지고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는 0입니다. 일단 이렇게 먼저 변형을 해볼게. 여기까지 괜찮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x제곱 더하기 a분의 bx는 여기다 두고요. 마이너스 a분의 c는 또 여기 옆에다 치워버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뭘 할 생각이니까 지금 완전 제곱식이라는 걸 만들 생각이니까 더하기 여기는 이 녀석의 반의 제곱을 여기다 더해줄 거야. 그러면 얘 반이라고 하면 2a분의 b니까 그거 전체를 제곱한 거를 양쪽에다 똑같이 뭐 해줄 거야? 이렇게 더해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다시 정리해보면 그러면 x 더하기 뭐가 되겠어? 2a분의 b 전체 제곱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는 4a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4a를 분모부지에 곱해준다라고 생각해서 여기는 얘를 통분해버리면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됐어? 이렇게 완전 제곱의 형태를 만들어준다면 x 더하기 2a분의 b라고 하는 걸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 녀석의 루트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이 녀석의 루트는 2a잖아. 이 녀석의 루트, 위에 있는 거의 루트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거든. 결과적으로 x값은 뭐가 됩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얘가 통분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이 세 가지 2차 방정식의 해법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거고 2차 방정식을 봤을 때 여기는 이 형태는 인수분해가 편한 형태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서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를 봤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긴 얘는 근의 공식으로 풀거나 아니면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만들어서 풉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 짝수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뭐 할 수 있어? 증명할 수 있어.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푼다라고 생각해 주면은 되게 쉽게 이런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첫 시간부터 강조했던 게 뭐예요? 변형이라고 하는 걸 강조했던 거예요. 됐나요? 변형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변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내 버리기만 하면 알아서 그냥 공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식을 내가 까먹었어. 그럼 저 정도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증명할 수 있어요. 같습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 주고 싶은 말이 뭐가 있냐면 잘 봐봐. 우리가 x-1 전체의 제곱이 3 입니다. 라는 식을 봤다고 생각해 봐. 이 방정식을 풀어 주세요 라는 걸 봤어요. 중학교 때 이런 식을 봤다고 생각을 해 봐요.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행동들은 사실은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에다가 빼기 3은 0을 만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 제곱 4 마이너스 a 플러스 뭐가 돼? 8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됐어? 그러니까 얘는 2분의 2 플러스 12니까 2 루트 3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냥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근을 구한다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행동 방식이야. 오케이?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봐, 얘들아. 여기 있는 얘를 보면서 있잖아. 얘를 보면서 이걸 만족하는 뭐가 궁금하다고? x 값이 궁금하다. 그럼 너무나 얘는 형태가 잘 짜여져 있잖아. 딱 보자마자 뭐야? x-1이 뭐겠네? 뿔마 루트 3이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만 씩 넘겨버리면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라고 해서 근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어때? 불편하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여기 있는 얘를 일반화해서 얘를 만들었다는 사실도 잘 모르겠고 일단은 2차 방정식 해법이 이게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무조건 근의 공식을 때려 넣을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 때려 넣을 거예요. 그냥 이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만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불편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우리가 풀 수 있는 방정식은 1차 방정식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2차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얘는 이렇게 만들어서 풀면 좋다. 그다음에 얘를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다면 얘는 이렇게 해서 생각해 버리면 이거 1차식 두 개로 쪼갤 수 있다. 라는 이런 되게 간단한 생각을 우리가 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근해 공식 이거 외우기도 되게 힘든 이 근해 공식 그리고 우리나라 수학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근해 공식이 암기에서 붙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어. 오케이?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풀 거야라고 하는 그런 흐름 자체를 완전히 방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형태를 변형해서 이런 형태는 이런 형태로 변형해서 또 이런 형태 아까 어떻게 변형했어? x-2 전체의 제곱은 7입니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변형을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제부터는 그냥 정확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시연아, 병준아. 집중합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맨날 선생님이 하는 잔소리를 한번 잘 들어봐봐.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시간부터 계속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야? 우리는 변형을 해야 돼. 우리 생각 스스로, 우리 생각으로 주어져 있는 식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를 알아야 돼. 그냥 주어져 있는 이 식은 봐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주어져 있는 이 식은요. 여기 있는 얘는 무조건 x-1과 x-3으로만 변형되는 게 아니라 x-2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1의 형태로도 변형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x에다가 x-4의 더하기 3의 형태로 x 더하기 1에다가 x-5에다가 더하기 8의 형태로 등등등등등등 해서 정말로 되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변형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전개하고 정리하면 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얘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소리거든. 그런데 그 주어져 있는 형태가 여기는 얘는 인수분해라는 형태고요. 얘는 완전 제곱식이라는 형태고 여기는 얘는 뭐예요? x로 묶었을 때 못과 나머지를 표현한 형태고 여기는 x 더하기 1로 묶었을 때 못과 나머지로 표현한 형태입니다. 주어져 있는 형태를 적절하게 변형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키워야 되는데 단순하게 답만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답만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답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말자 얘들아. 알겠죠? 그냥 자연스럽게 '아 저렇게 변형하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 저렇게 변형하면 될 수밖에 없겠네.'라는 그런 흐름을 너희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오케이?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나중에 가서 지금은 괜찮아. 그런데 나중에 가서 정말 수학은 너무 어렵고 재미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런 과목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그지 않니? 근데 잘 봐봐.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 얘들아. 선생님이 그 수학 공부를 하면서 있잖아. 느꼈던 건데 일단은 있잖아. 너희들 수학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첫 번째로 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급해요. 되게 급합니다. 일단 문제를 보잖아. 그럼 일단 빨리 답을 구해야 돼. 왜? 내일까지 숙제를 해야 되거든. 그죠? 이게 일단 막 답을 구해야 돼. 이게 되게 급해. 근데 있잖아. 선생님이 처음 수학 공부를 맨날 얘기하죠. 전교 500명 중에 400등 하던 그 학생이 뭐 공부를 해봐야 얼마나 잘했겠어? 선생님이 요때부터 수학 공부라는 걸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했어. 다른 학원 아무것도 안 다니고 사실 수학 공부만 했거든. 근데 요때 선생님이 수학 공부에 대한 그 생각은 뭐였냐면 급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 어차피 나는 개 못하는 학생이었고. 그죠? 근데 나는 그냥 수학 공부를 그냥 할 거야. 그냥 이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수학 공부를 선택했던 그 수많은 과목들 중에서 왜 선생님이 수학 공부를 선택을 했었냐면 이것도 되게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선생님이 그 공부 안 하던 그 시절에 공부를 했을 때 시간이 제일 빨리 가는 과목이 수학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쪼끔 하다 보잖아. 그럼 갑자기 2 시간이 흘렀대. 그러면 남한테 보여주기가 그러니까 특히 엄마한테 그죠? "나 2 시간이나 공부했어."라는 그런 말 생색을 낼 수 있는 되게 좋은 과목이었던 거야. 뭐 급할 것도 전혀 없고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었고 그냥 혼자서 그냥 공부를 막 해 봤었어. 그랬는데 그렇게 여유 있게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해 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선생님이 처음 수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있잖아. 그 원리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문제가 딱 주어져 있어. 그랬을 때 그 문제가 이렇게 풀린다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풀리는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야. 오케이? 이 문제가 이렇게 풀린대. 그런데 걔가 왜 그렇게 이 식이 이렇게 된대. 얘가 이렇게 된대.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가 되게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걔를 하나씩 파헤쳐 들어가기 시작했거든. 그럼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잖아, 얘들아. 물론 오래 걸려요. 그냥 단순히 그냥 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리지만 그렇게 공부를 했더니 진짜 수학 하나만 딱 놓고 봤어. 수학 성적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올라갔거든, 성적 자체가.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되게 빨리 수학 성적이 올랐어. 왜?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해서. 근데 너희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어떤 느낌으로 공부해? 그냥 문제를 풀죠. 그게 끝이야. 답이 나오면 땡큐. 답이 안 나오면 물어봐야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얘가 공부를 많이 해 봐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정말 깊게 파 들어가서 얘가 뭐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으면 되게 쉬워져요 얘들아. 그냥 이 원리만 딱 파악하잖아. 그럼 나는 그 원리 하나 가지고 이 문제도 풀 수 있고 저 문제도 풀 수 있고 요것도 풀 수 있고 다 풀 수 있는 게 수학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냥 이 문제 하나가 답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그거 궁금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그 그냥 방법만 궁금한 상태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흐름 자체도 안 잡히고 그냥 모든 문제가 이렇게 그냥 풀린다. 그 예전에 풀어봤던 문제는 풀 수 있는 거고 처음 보는 문제는 못 푸는 거고 그냥 이런 식의 공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어때? 아무리 내가 노력을 쏟아부어도 점수가 안 나온다라는 느낌이에요. 노력 자체를 방향을 바꿔주세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원리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알겠나요?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봐.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다 뭐야?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수업 시간에 졸고 있고 문제 풀 때 집중하고 정재현 저렇게 푸는 거야. 답 나오면 답 나오는 거야.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선생님이 열심히 막 풀어. 그럼 마지막에 여기 5 더하기 3이 나왔어. 딱 됐어. 근데 정작 되게 중요한 흐름 자체는 여기에 있었거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데 흐름이 있었어. 그럼 내가 이거에서 막 설명을 되게 열심히 해서 결국 이거를 하나 만들어냈다? 그럴 때 너희들의 반응은 뭐냐면 그런가 봐 이런 느낌이야. 근데 막상 5 더하기 3은 해서 그럼 답은 8이야 딱 해서 여기를 딱 해주잖아.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 오 답이 8이구나. 이 신기하니 이게? 안 신기하다. 5 더하기 3이 8인데 이게 뭐가 신기해? 그죠?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이 흐름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 오케이?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나요? 수학 공부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우리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진짜 개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대부분의 수포자 아이들이 개고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노력을 쏟아 부어도 내가 다른 과목 공부하는 것보다 점수가 안 나오거든. 그렇지 않아? 다른 과목, 다른 과목은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 나오잖아. 어느 정도 나오잖아. 근데 수학은 내가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했는데도 막 안 나와. 막 돌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아, 나는 수학 체질이 아닌가 봐. 나는 수학 능력이 없나 봐. 수학은 나랑 먼 이야기야. 다른 나라 이야기야. 그리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거야. 제대로 공부해보지도 않아. 그냥 그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안 됩니다. 오케이? 자꾸 이렇게 미안해. 너무 흥분했어. 너무 흥분해. 다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자꾸 졸고 숙제도 안 하고 뭔가 파헤치려는 듯한 느낌도 없고 그냥 앉아서 그냥 듣고 있는 그냥 무슨 드라마 보는 것 같아. 무슨 연극 보니? 나 1인 배우야? 아니잖아. 그죠? 내가 여기서 지금 떠들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너희들한테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되라고 진짜 되게 막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 원리를 깨우치라고. 2차 방정식은 원래부터 풀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었니? 몰랐죠. 인수분해하면 풀리잖아. 근해공식 쓰면 풀리잖아. 근데 2차 방정식은 등식의 성질로 원래 풀 수 없는 애였어.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의 형태로 억지로 변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억지로 변형을 하는 거고, 맨날 이렇게 변형하기 귀찮으니까 일반화시켜서 근해공식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 라는 그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문제를 봤을 때, 아까처럼 x-1의 전체 제곱이 3입니다라는 식을 봤을 때 굳이 얘를 전개해서 넘겨가지고 근해 공식을 쓰지 않고 완전 제곱식의 형태니까 너무 편하게 그냥 풀 수 있구나라는 그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소리. 알겠나요? 음. 이 아까운 시간을 또 이렇게 잔소리하는데 쓰게 되잖아. 집중합시다. 알겠죠?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넘어가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근을 구해주세요. 근을 구해주세요. 그냥 이런 이야기니까. 어떤 방법으로 푸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어떤 방법으로 푸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라는 생각, 고민을 너희가 스스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 방법 중에서 여기 있는 얘는 인수분해가 될 것 같네.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를 풀면 되겠네. 여기는 이 녀석은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럼 여기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풀거나 아니면 그냥 근해 공식에 때려 넣어가지고 답을 구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너희가 보면서 차근차근 정확하게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가 어색하다면 의도적으로 내가 여기 있는 이 녀석을 굳이 뭘 해서 근해 공식을 쓰지 않고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서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공부라고 하는 건 얘들아, 내가 잘 안 되는 어색한 것들을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공부야. 오케이? 답을 내는 게 공부가 아니라. 됐어?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을 자꾸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얘 풀어주세요, 얘 풀어주세요 이런 거는 우리가 너희가 스스로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돼? 선생님 근호 있어요, 뭐 루트 있어요, 불편해요.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보통 힌트를 하나 주자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이거 진짜 불편하긴 해요. 진짜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봐봐. 우리가 A는 0이야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다 내가 내 맘대로 아무거나 붙여도 괜찮잖아. 어차피 여기다 K 붙여봐야 이거 0이니까. 맞아? 그럼 여기 통째로 여기다가 루트 2에다 플러스 1을 곱할 거야. 이렇게 곱할 거야. 그럼 선생님이 지금 저기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라 저거 왜 곱할까를 고민해 보는 거지. 저걸 곱했을 때 장점이 뭔데? 저걸 곱하면 도대체 뭐가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봐. 최고차 항이 깔끔해진다. 이해돼요? 합차가 되니까.
루트 2의 제곱은 2잖아. 1의 제곱은 1이잖아. 2 빼기 1이니까 1이 된단 말이야. 최고차항이 1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네. 라는 그 포인트를 잡아내는 거야. 그게 흐름을 잡는 거야. 그냥 저기에서는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랬었어 라고 하는 그 방법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저걸 곱했더니 편해지네. 이렇게 하니까 생각하기가 편하겠네 라는 그런 흐름들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답 구하지도 않을 거야. 풀어주지도 않을 거야. 됐어? 답은 너희가 구하면 되잖아. 그 밑에 해설 잘 나와 있잖아. 그죠? 나는 여기서 뭘 가르치는 사람이야, 얘들아? 흐름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한 근이 주어져 있어. 봐봐. 2차 방정.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잠깐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등식이라고 했는데 그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이라고 해서 등식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애시당초 같니 다르니? 다르죠. 요거 두 개가 서로 달라요. 달라. 그런데 여기는 얘의 의미는 뭐라고? 같았으면 좋겠어요. 같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같게 하도록 하는 그 x값을 구해주세요가 뭐라고 했어? 방정식을 푼다고 했었고 거기는 걔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 해라고 부르지. 같게 하는 그 미지수의 값을 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해라고 하는 거는 집어넣으면 당연히 이 등호가 뭐 할 거야? 성립할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방정식의, 방정식에서의 해 또는 근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봐. 그 의미는 결국 뭐예요? 넣으면 성립해. 그냥 너무 단순하게 여기는 요 생각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넣으면 성립해.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근데 1이 근이래.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야? A에다 넣는 거니? 당연히 X에다 넣는 거니? 얘는 뭐야? X에 대한 방정식이잖아, 얘들아. X에 대한 방정식의 근이었으니까 얘는 당연하게도 X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요? 왜? 그 X값, 얘가 등호가 성립하게 하는 X값을 1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였으니 1을 집어넣어 성립합니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1을 집어넣고 1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째려봐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A만 있는 하나의 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식을 통해서 우리는 A값을 구할 수 있겠네. 이해됩니다? 오케이? 양수의 A값을 구할 수 있어요. 한근이 1일 때 다른 한근을 구해서 일단 1 집어넣으면 뭘 할 수 있겠네? M값을 구할 수 있겠네. M값이 나온다면은 여기는 얘가 온전한 풀세트의 하나의 2차 방정식이 될 테니 됐습니다. 풀세트의 2차 방정식이 될 테니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네. 다른 한근은 당연히 구할 수 있겠네. 라는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으면 좋겠어. 됐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이라고 주어져 있어. 이것도 아까 선생님이 가장 기본적인 해결 전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잖아. 그죠? 가장 기본적인 해결 전략은 뭐였어? 저기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그 녀석의 부호가 뭐 해야 돼? 궁금해야 돼. 그래야 그 녀석의 부호를 내가 알아야만 뭐 할 수 있어? 저 절대값을 없애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저 녀석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할 거야? 분류를 해줄 거야. 얘가 양수일 때랑 얘가 음수일 때로 분류해 줄 거야. 그러면은 절대값이 사라진 순수한 형태의 뭐가 남겠어? 2차 방정식들이 남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 2차 방정식을 풀면 당연히 해를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 확인만 해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봐봐. 아까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방정식이었고 이번엔 두 번째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면 얘랑 얘가 아까 걔랑 여긴 얘가 해결 전략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절대값을 바라보는 그 시각만 제대로 잡고 있으면 절대값이라는 건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야. 절대값의 핵심은 뭐야? 절대값을 없애버리는 거야. 라는 어떻게 없애버리는 거야? 범위를 나눠서 없애버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해결 전략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흐름 자체가 똑같아요. 방정식에서도 똑같고요. 부등식에서도 똑같고 그 다음에 또 어디? 함수에서도 다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기본기를 쌓아줘야지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 적용을 할 수 있고 그게 다양하게 적용이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수학할 때 어렵지 않은 거야. 자연스러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이제 풀어주지 않고 너희한테 그냥 단순히 뭘로 내줄 거냐면 숙제로 내주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 가우스 기호 포함하기 전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숙제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시간이 44분이네요. 44분.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하나만 한번 풀어보자. 여기서 여기는 요 문제를 봤다고 쳐보자. 오케이? 요 문제를 봤다고. 아니, 요거는 좀 너무 쉽네요. 뭘로 할까? 요걸로 한번 해볼까? 자, 요 문제를 봤다고 한번 쳐보자. 됐습니다. 그럼 봐봐. 절대값이 지금 몇 개 보이긴 하는데, 두 개가 보이긴 하는데, 됐습니다. 절대값이 두 개가 보이긴 하는데 똑같이 생겼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는, 결과적으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두 번째로,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눠버리기만 하면 절대값을 완벽하게 뭐 해버릴 수 있겠군요? 없애버릴 수 있겠군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이거 전체 제곱이니까요. 얘는 x-1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1에다가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라는 방정식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해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x가 뭐보다 1보다 작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전체 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x-1 마이너스 3은 0이 됩니다 라고 해서 요 방정식이랑 요 방정식을 각각 풀어서 그 근이 여기는 얘 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주고 들어가 있는 것만 골라서 답입니다. 두 개 더해서 답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실제로 풀어보게 된다면 봐봐. 요거는 뭐야?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3이네. 0이네, 그지?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럼 여기는 얘의 근은 뭐가 되겠어? 0 또는 4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 구해줄 수 있고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0은 안 돼. 4만 근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고. 두 번째, 여기는 얘를 보자. 얘는 x-1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사라지네. 플러스 1과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다. 그럼 이걸 만족한 x값은 2 또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x는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안 될 거고 여기는 얘만 되겠네. 두 개를 더해주면 답은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굳이 이렇게 풀지 않아도 얘들아 잘 봐봐. 우리가 아까 무슨 얘기 했었냐면 절대값 x라고 하는 거는 a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얘 해결 전략은 뭐라고 했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a예요. 이렇게 간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너무 당연하게도 절대값 x라는 걸 제곱한 결과랑 x를 제곱한 결과는 당연히 뭐 할 거거든? 같을 거거든. 무조건 같을 거거든. 이해돼요? 왜? 어차피 다 양수가 돼버리는 거. 제곱을 해버리면 음수도 양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랑 얘는 당연히 같아질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통 부분이라는 게 발견이 된다면 뭘 하기로 했었지? 치환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선생님이 인수분해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지. 수학에서 하는 공통적인 얘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내가 쫙 째려 봤을 때 절대값 x-1이라는 공통 부분을 내가 발견했으니 거기 있는 그 녀석을 t라고 잠깐만 치환해 놓을게 라고 생각한다면 저기는 제 저식은 t제곱 마이너스 2t에다가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얘는 3, 1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얘의 근은 3 또는 뭐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t는 3이거나 t는 마이너스 1입니다가 되는 건데 그 t라고 하는 건 뭐였어? 절대값 x-1이었죠. 얘가 3이거나 절대값 x-1이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인데 이거 자체는 사실상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절대값은 거리라고 했는데 음수인 거리는 없잖아요. 됐습니다.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말이 안 돼. 그럼 이거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x-1이 3이거나 x-1이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니까 x는 2거나 뭐가 되는 거야? x는 4거나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라고 해서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겠네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스킬들을 조금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여기 주어져 있는 문제를 바라봤을 때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얘는 공통 부분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풀 수 있는 건데 다음 문제에서는 얘를 봐봐. 얘는 공통 부분이라는 것 자체가 없죠. 맞아요?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이 처음 풀이한 이대로 범위를 나눠서 풀 수밖에 없었던 문제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어? 그래서 얘들아 항상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기본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기본기가 탄탄하게 잡혀진 상태에서 하나씩 스킬들이 추가가 되면서 하나의 어떤 기술들이 똑같은 얘기잖아. 스킬이 기술이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서 여기는 를 다채롭게 풀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지금 좀 전에 문제에서 절대값 문제에서 이 문제는 얘를 t로 치환하고 풀면 개편해 라는 그 이야기만 하고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야. 왜? 그 형태 자체가 안 나와. 이런 스킬들이라고 하는 건 딱 그 특정한 상황들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기본기, 절대값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시각을 먼저 완전히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특수하게 이런 형태가 발견됐어. 혹은 요런 형태가 발견됐어. 여기 1번 봐봐. 1번.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 형태를 봤을 때 x의 제곱을 내가 절대값 x의 제곱이라고 바라봐도 괜찮거든. 그럼 절대값 x를 t로 치환해서 풀면 훨씬 편하게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얘는 어때? 절대값 x 얘를 이렇게 바라볼 이유 자체가 없는 거야. 왜? 공통 부분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 주어져 있는 식의 형태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얘는 이렇게 하면 편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흐름들을 하나씩 잡아가면서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숙제로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가우스 해결 전략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겁니다. 오늘 한 얘기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해법에 대한 얘기만 했고 이제부터 너희가 2차 방정식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얘기를 시작할 거야.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